안녕하세요. 참새TV 알고 싶어요 교육 영상 진행을 맡은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특수학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수학교의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엄청 대단하게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특수학교의 장점과 단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꼽는 첫 번째 특수학교의 장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장애, 우리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일단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특수교사 외 원반 선생님, 교과 선생님, 또 다른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내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특수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 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장점이겠죠.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통합교육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국영, 수사, 과학, 도덕, 사회 등등등등 쭉 가는 것처럼 이 과목들을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몇 교시를 특수학급으로 넘어가서 특수교육, 전문 특수교육을 받는다면 특수학교에서는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모든 과목이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머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특수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특수교과서가 따로 있어요. 과목은 물론 비장애 학생들의 일반 학생들의 과목과 동일합니다. 영어 과목은 없지만 국어, 수학, 사회, 창체, 음악, 미술, 진로 이런 식으로 교과목들은 이름은 동일하게 가요. 물론 그 안에 내용은 우리 학생들에 맞게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정도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발달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일상생활 지도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상생활 지도. 그런데 특수학교에서는 일상생활 지도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거는 일상생활 지도를 따로 이렇게 하는 과목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시수 안에 들어온다고 해요. 교육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굳이 따로 시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미 학교 안에서는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모든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특수학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수학교에서는요,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때 특수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그 통합교육을 받던 그 짧은 시기였지만 생각해보면 제 아들 옆에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반 친구들은 너무나 이렇게 다정하게 저희 아들의 옷도 벗겨주고 옆에서 필기도 도와주고 손 잡고도 다녀주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들으시면 알겠지만 뭐뭐 해주고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동등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돌봐줘야 될 장애인, 그리고 귀엽고 예쁜 동생,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챙겨는 주지만 따로 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등한 친구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특수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만 있잖아요. 친구가 생겨요.
물론 내 아이는 자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남들하고 같이 있는 거 싫고 막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던 학생들이라도 자라면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래요. 사람은 고립된 걸 좋아하는 사람, 고립돼서 혼자 살 거야 라고 이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연결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도 성향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남들하고 접촉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서 촉각방어가 강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가 싫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데, 특수학교에서는 이 친구와 이 친구,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리고 반 전체 어떤 이런 친구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이런 것들 많이 나가요. 일단 특수학교는 그 지원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또 충분하게 돼요. 왜냐하면 현장 학습을 한번 나간다, 체험 학습을 한번 나간다라고 할 때 이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어떤 이렇게 기업체,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연계를 맺어갖고 이렇게 딱 파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서 매사에 지원 인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때, 외부에 나갈 때 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과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이때 수업이 없는 교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 통합교육을 받을 때보다 밖으로 나가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방과 후 활동과 늘봄학교, 이거에 대한 참여율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통합교육을 받을 때는 사실 우리 학생들, 이 소수, 이 큰 학교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가 마련되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이 방과 후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늘봄학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특수학교에서는 특수학교에 맞게끔 그냥 우리들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봄 과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거의 대다수가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는 뭐 치료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고등학생이 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아이는 성인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로에 대한 걱정이 또 많아지고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특수학교에서는 이 진로, 학년기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에 대한 준비가 아마 통합교육 받을 때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수학교에서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특별실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고등 이후부터는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과목들이 개설될 때 그것을 굳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다양하게 실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 이것도 저는 특수학교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특수학교에서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개별화 교육이 학부모들의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단 개별화 교육 회의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통합교육 할 때는 개별화 교육 회의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뭐 개별화 교육 회의 과정 안에 담겨야 되는 내용들, 내가 이 시간에는 뭐 국어 시간에는 교실에 남아있게 되면은 어떤 수업을 하고, 수학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뭐 이 영어 시간에는 뭐 특수학급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이때는 무엇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교육과제, 뭐 생활지도과제 엄청 막 학과별로 쫙 해가지고 차차차차 우리가 실제로 교육도 이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교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만 하더라도 전교생이 230명이에요. 통합교육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 회의를 할 때 학부모, 특수교사, 그리고 담임교사 이 세 분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관리자 또는 뭐 지원 인력들 그리고 뭐 외부 치료사 등까지 함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 입장에서 보면 6번만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수학교로 오면은 230명이라고 저희 학교 말씀드렸죠. 만약에 230명의 모든 학부모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화 교육 회의를 나는 하겠습니다. 담임교사 들어오고 우리는 교과 선생님들이잖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교과 선생님들 다 들어오시고 관리자 들어오시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의 개별화 교육 회의는 거의 대다수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수학교에서의 하루 일과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우리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6명에서 7명의 학생이 늘 같은 교실에 있어요. 특수학급에 있을 때는 원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별로 특수학급에 내려오는 학생들이 있죠. 그럼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매 시간마다 1교시, 2교시, 3교시 매 시간마다 한 번에 2명 내지 3명의 학생. 근데 어른은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특수교사, 실무사 또는 학교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까지 2명에서 3명의 어른이 2명에서 3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학생들 개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전 시간은 아니지만 특수학급에 내려와 있는 시간만이라도 이게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특수학교에서는 아침에 1교시가 국어 시간인데 담임이 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6명에서 7명의 학생을 동시에 가르쳐요. 우리가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개별화 교육 회의가 상담 수준에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물론 여기에서도 개별화 교육 회의를 하면서도 교육적인 성취 목표, 뭐 생활 지도적인 성취 목표 이런 것들 다 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통합교육처럼 세세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국어 시간 40분을 지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특수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 과목이 진도를 나가요. 시수에 맞게 매 과목 진도에 나간다는 거예요. 내 국어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이에요. 이번 1교시에 오늘 나가야 되는 지도는 뭐 시골지와 서울지가 만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총 3번에 걸쳐서 진도가 끝나야 됩니다. 진도가 끝나려면은 이 단원이 만약에 10페이지라고 보면 적어도 오늘 3, 4페이지까지는 나가야 되겠죠. 3, 4페이지를 나가려고 수업을 이렇게 딱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수업에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얘도 끌고 가고 얘도 끌고 가고 얘도 끌고 가도 얘도 끌고 가고 6명, 7명에 맞게끔 40분 안에 진도가 나가면서 6, 7번으로 나눠서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은 반 학급 구성원의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시고 이 정도면은 가장 무난하겠다 싶은 지점에서 수업 진도를 나가십니다. 진도를 나간다는 건요. 일단 앞으로 쭉쭉쭉쭉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증인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그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무발화인데다가 언어적인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숫자도 1에서 3까지도 모르는데 막 앞에서는 수업 진도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멍하니 있죠. 그럼 멍하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와서 학생 수준에 맞는 우리가 흔히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주세요. 진도를 따라가는 거는 조금 힘드니까 이 친구한테는 스티커 붙이기 과제도 주고 서울지와 이렇게 시골지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다른 친구도 공부하고 있으면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쥐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기도 하고 색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화 과제들을 던져 주셔서 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사실 국어 시간에도 스티커 붙이고 색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시간으로 나가요. 그럼 수학 시간에 중학교 수학은 3자리 수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아들은 아직 숫자를 하나도 셀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수학 시간에도 뭘 해요? 친구들은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이 시간에도 스티커 붙이게 하고 그림 그리게 하고, 그 다음 과학 시간이에요. 공전, 자전 이런 거 배워요. 근데 공전, 자전, 저희 아들 지구가 뭔지, 외국이 뭔지, 우리나라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 아이예요. 그럼 이 친구 또 멍하니 있으면 이 친구 역시 또 이 친구만을 위해서 뭐 구슬 깨기 갖다 주고 하고, 또 이렇게 핀꽂기 이런 거조차도 사실 감사해요. 뭐 이렇게 수업 중에 챙김은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낼 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와, 전문적인 특수교육. 이거는 구조상으로 우리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사 한 명의 저마다 다른 학습 역량의 차이를 보이는 학생 6명과 7명이 1교시부터 하교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수학교의 문제, 교사들의 문제가 아닌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죠? 저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친구 관계라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들 등교시키고 오는데, 제 아들은 아직까지 무발화 이제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무발화 상태라서 뭐 친구들한테 인사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아들은 멍하니 이러고 이제 등교를 하는데, 이미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안에서부터 여자친구 2명이 있는데, 그 2 친구는 작년에 저희 아들과 같은 반이었거든요. 등교하면서 만나니까 둘이 손을 꼭 잡고 만나서는 아침에 막 둘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실까지 걸어가는데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친구들은 역시 누구야 안녕, 누구야 안녕, 누구야 안녕,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또래 문화에 익숙해지고 서로 좋아하는 걸 공유하고. 우리가 솔직히 통합교육 안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수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끼리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특수학교에서 아쉬운 점을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증인, 그러니까 저희 아들과 같은 친구들은 관계에서 소외되는 게 있어요. 소외됩니다. 소외도 되고 배제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교육 안에 있을 때만 학생들과의 어떤 문제, 사건,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학교는 상대적으로 통합교육을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중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지, 그리고 발화, 수용 언어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 받을 때마다 더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할 줄 아는 말이 거의 없거나 조금밖에 없고, 내 의사표현이 잘 안 돼요. 말로, 언어적으로 안 돼요. 언어적으로 의사표현이 안 되면 뭘로 해야 되죠? 몸으로, 행동으로, 의성어로, 이런 것들로 내 의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크고 작은 상황들은 확실히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장점이라고 말했던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넓은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역시 이 세상과 똑같은 사회예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장애 학부모들이니까 서로 이해 다 이렇게 막 하고 이럴까요? 그리고 특수교사들이니까 막 우리 자녀들에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이럴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사회하고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특수학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학폭이 일어나고요. 이 학생 고소하는 거죠. 근데 학생이 고소라기보다는 사실상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도 이렇게 딱 하고요. 또 특수교사가 또 이렇게 직접 학폭을 이렇게 건의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 아이가 오늘 저 학생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특수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교실을 꾸려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건 교사니까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질수록 학생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가까이 있게 할 기회를 차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많아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이, 특수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성을 배우는 이런 교육이라기보다는 특수학교에서마저도 조금 더 개개인별로 고립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학교도 무섭고 이제 교사들도 무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중증의 학생일수록 친구를 사귀는 거는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특수학교에서 마저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단점으로 나열했던 것들을 잘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통합교육과 특수학교 이걸 나눌 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장애 정도가 조금 더 중하면 특수학교를 보낸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특수학교란 것은 제가 제 아이를 이렇게 특수학교에 오랫동안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중한 학생보다는 장애 정도가 경한 학생이 오면은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정말 행복하게 친구를 사귀고 그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한 번도 소외되는 시간 없이 내 수준에 맞는 공부, 교육, 진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경증에 장애가 있다면. 그리고 나는 이미 말도 되고 뭣도 되고 다 해요. 그럼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맞는 친구들 사귈 수 있고요. 방과후 활동 이용할 수 있고 늘봄학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온갖 학교별로 이렇게 또 잘하는 학생들 막 이렇게 또 모아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뭐 스카우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특기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활동, 심지어 학생회 활동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참여를 하면서 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탄탄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런 학년기를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정말 장애 정도가 중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일 거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정작 다녀보니까 어떤 구조상으로 그래요. 좀 더 장애 정도가 경한 학생들이 생활하기엔 참 행복한 환경. 하지만 중한 학생들이 생활하고 교육받고 하기에는 개별화 교육,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진도, 그리고 어떤 사회성 부분, 그 사회적인 교육 지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정말 특수학교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보셔야 돼요. 그 예산을 줄 기재부 장관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통합교육을 받을 때는 한 6명의 학생들이 학급에 있으면은 교사, 실무사과 때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수학교에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37개 학급이에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실무사 수는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실무사는 전체 필요한 수의 3분의 2 정도밖에 뽑지를 않는데요. 그럼 나머지 학급들은요. 만약에 20개의 학급에 이번에 20명의 실무사가 배치가 됐다고 하면 나머지 17개 학급에는 사회복무요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특수교사와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실무사보다는 사회복무요원이 학급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져요. 일단 학생들의 이제 신변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신변 처리를 위해서 같은 남자인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손길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중증의 학생이 더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통합교육 받을 때마다 지원 인력은 오히려 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학교에서의 민원과 학부모들의 어떤 요청, 요구는 진짜 해마다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학교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원 인력 부분은 예산,
예산이 핵심인데 이거는 교육청의 역할. 그리고 교육청은 또 이제 기재부 쪽에다가 넘기고, 그리고 학교 자체 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교는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이렇게 항목도 정해져 있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구 의원, 지역구청 이제 이런 쪽에서의 지원을 끌어오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양면성은 있어요. 특수학급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게 많아져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중학교 신입생이 새로 들어오고 고등학교 신입생이 새로 들어오면은 이 친구들은 통합교육을 오랫동안 하다가 중간에 이제는 전학 오는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아요. 학교, 특수학교 기존 재학생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혼자서 할 줄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보다 기존의 재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고 또 이렇게 수월하게 해내고 자신감 있게 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던 만큼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용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부족했던 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원 인력수가 부족한 거는 정말 단점. 하지만 그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교육이며 여러 활동이며 우리만을 위한 그런 교육과 활동들, 지원들 많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좋기는 한데요.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다 보니까 또 너무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상대적으로 학교 일에 대해서 아예 또 손을 놓으시는 부모님들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 학교에 보내고 나시면 그냥 나 이제 특수학교에 보냈으니까 얘는 나는 안심이야 라고 하고 손 놓지 마시고 학부모의 일도 하시고 운영위원회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각종 소위원회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학부모 위원으로 참가도 하시면서 계속 학교하고 소통을 하고 내 눈으로 보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 다들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수학교는 학교별로 운영 방침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학교의 분위기도 다르고 조직 문화도 다르고 학교에서 가리키는 것, 그리고 애들 생활지도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선생님들도 이해도 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이렇게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이러면서 좀 우리 의견을 제출을 해야 학교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조금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방향과 학부모들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방향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이분들은 교육자세요. 전문가들이시고 우리는 양육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만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생애를 봐야 되고 이 전생애 중에서 1년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운데 두고 봤을 때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딱 보는 그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학부모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한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발판이 아마 마련될 거예요. 자,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정신없이 몰아쳐서 특수학교의 장점 그리고 또는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 교육 영상은 특수학교 편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또 통합교육 편에 대해서 장누리 선생님이 교육을 해주신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의 영상을 잘 보시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내 자녀의 특성에 맞는 학교는 이 학교가 더 낫겠다 또는 이 학교가 더 낫겠다, 이거에 대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행복한 학령기, 내 자녀에게 맞는 학교 생활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새TV 알고 싶어요의 교육 영상을 맡은 유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